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뭐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일정하게 이렇게 무빙 워크,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예로 그 스키장에 가면 그 슬로프 올라갈 때 타는 게 뭐였어 그거? 그 뭐였지 그거? 야, 타는 게 뭐였냐 그 의자? 어쨌든 그거 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거 뭐 그런 것들이 싹 다 이제 등속 운동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자, 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 저거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선생님은 그때 아마 우리 책에 2개를 그렸을 거야. 근데 3개를 그려볼게. 시간에 따라서 내가 뭘 볼 거냐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것이고요.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것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가 사실 이제 책에도 없고 안 그렸는데요. 오늘 이제 등가속도를 같이 공부할 거기 때문에 등가속도, 가속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가속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에 이렇게 3가지. 근데 거리, 속력, 가속도가 이게 항상 세트로 다녀. 니들이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에 공부한다거나 또는 미분, 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거리, 속력,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고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거든. 가속도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또 거리가 나옵니다. 적분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적분 관계야. 그러니까 결국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또 배우게 된단 말이지. 가속도, 이 더할 가짜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속력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등속 운동이잖아.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빨간색 어디 갔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 속력이 일정해. 등속 운동. 같을 등, 속력 속.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등속 운동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면은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거리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증가합니다. 비례하죠. 1시간 가는 거리보다 2시간 가는 거리가 2배 더 많은 거야. 1시간 가는 거리보다 3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3배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이렇게 비례하죠. 가속도는 뭘까요? 그러면 그래프 굳이 그리지도 않았지만 가속도가 빵입니다. 0, 빵입니다. 빵.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야. 가속도 더할까? 속도가 얼마나 더해집니까? 하나도 안 더해준다고요. 속도가 안 더해지니까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요게 이제 등속 운동의 예였고,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한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근데 등가속도는 같은 말로 뭐라 그랬어?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 등가속도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은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이 엄청 많은 예가 있는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전화만 바로 받을게요. 여보세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빨리 꺼서 해. 라디오 시키라고. 알았어. 자,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 중에 많은 예 중에 하나가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고, 등가속도의 여러 예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물체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점점점 빨라져서 등속이 아닙니다. 속도가 변해요. 변했는데 또 이제 오히려 점점점 빨라지는 가속을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을 띠게 되지.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등 가속도. 뭐가 같아? 가속도가 같아.
자, 여기는 등속 운동은 속도가 같으니까 속도가 일정했지. 가속도가 같아서 가속도, 여기는 속력, 여기는 거리 3개. 자,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그 가속도가 일정한 거 다음이 직선처럼 속력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속력이 점점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 그랬죠. 이게 뭡니까? 상수함수, 이게 1차 함수, 1차 함수 다음은 2차 함수가 등장하겠지. 중3 때 2차 함수. 2차 함수의 이 부분처럼 이렇게 거리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자, 이 세 가지 그래프 반드시 좀 잘 외워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중요했던 게 그래프 안의 넓이와 기울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소를 공부해야 된다 그랬다. 자, 그래프 안에 이 밑에 넓이를 한번 봅시다. 즉, 시간이 t초일 때 t초 동안에 이 그래프 안의 넓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볼게요. 그럼 가로가 시간이고요. 세로가 속력이잖아. 시간하고 속력 곱하면 뭐가 나와?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동 거리가 요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 아래의 넓이. 자, 이제 이런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 볼게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그럼 이게 x분의 y가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 기울기가 속력이 되겠네.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게 바로 속력이죠. 속력이 이렇게 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볼게요. 자, 그래프 안에 밑에 넓이가 요게 뭘 얘기하냐? t초 동안 그 앞에 넓이가 뭘 얘기하느냐?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래.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참고로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력이 됩니다. 이 공식은 조금 이따 보고요. 관계는. 자, 예를 볼게요. 자,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속력. 시간분의 속력이 뭐냐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됩니다. 자, 얘는 요 밑에 이 거리고요. 이건 뭐 기울기도 없고 밑에 넓이도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속도란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잠깐 보면요. 자, 거리는 단위가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로 표현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으로 거리를 미터로 쓰고요. 자, 시간은 기본으로 세크, 초를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력의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세크분의 미터니까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속력은.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이에요. 시간분의 속력. 그럼 시간은 세크였고, 이제 단위를 볼 거야. 세크였고, 속력은 뭐야? 미터 퍼 세크야. 근데 미터 퍼 세크가 뭐지? 미터 퍼 세크가 얘는 세크분의 미터란 말이야. 분수란 말이야. 분수. 세크분의 미터. 분수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 쓰는 거야. 그럼 이거분의 세크지. 세크분의 미터. 번분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두 개 곱해서 분모, 분자. 1이니까 분모, 분자. 세크 제곱,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이게 가속도 단위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 단위. 자, 그러면 이 밑에 표현이 아래쪽 넓이가 속력을 얘기한다는 게 가속도랑 시간하고 곱하면 뭐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가속도랑 시간하고 곱하면 속력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왜 가속도야?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시간분의 속력. 그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그래서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가 요거야. 시간분의 속력이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속력이 얼마나 변했느냐 가지고 가속도를 따지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공식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내가 오늘 지금 생략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속력이 뭐지? 시공력이 주어진 시간분의 얼마나 갔느냐.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시간분의 거리. 어제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문제 그거 냈을 거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80km, 시속 80km.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올 때 시속 100km.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냐? 90이 아니라 그랬지? 계산 한번 해봤나? 실제로 내가 사실은 그 중학교 때 문제에서 나온 적은 본 적 없고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온 줄 아냐? 수학 시간에 나온다.
뭐 서비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이제 할 얘기 약간은 이어져서 그래. 자, 속력이 있었고 평균 속력이 있었어. 평균 속력은 뭐지?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야. 그래서 평균 속력을 봅시다. 그럼 시간분의 거리는 맞아. 근데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제 전체 개념이 들어가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요거 한번 내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대요. 자, 내려갈 때는 시속 80km/h. 자, 올라올 때는 시속, 안 막혔나봐. 100km/h로 가면 서울, 부산 왕복할 때 갔다 오는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영어 80점, 수학 100점, 평균 점수는 90점 이렇게 계산하는 평균과 다른 평균을 쓰게 돼. 자,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속력 계산하려면 전체 걸린 시간과 전체 걸린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 전체 걸린 시간. 여기는 이 속력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뭐를 설정을 할 거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변하지 않는 값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거리야. 내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어쨌든 거리는 갈 때 올 때가 변하지 않지. 시간은 달라집니다. 갈 때 걸리는 시간과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잖아. 갈 때가 느리게 갔으니까 갈 때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고, 올 때가 빠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걸렸을 거야. 시간이 짧을 거야. 내려갈 때 시간, 올라갈 때 시간은 다르지만 가는 거리, 오는 거리는 같으니 거리를 내가 미지수로 좀 설정을 좀 해볼게. D라고 이렇게 설정할 거야. 가는 거리, D. 자, 그럼 뭐가 돼버리냐면은 거리와 속력을 알게 돼.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속력이 뭐죠? 이게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잖아.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나오겠지?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요. 속력분의 거리 80분의 D가 갈 때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올라올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 100분의 거리. D가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력 구하라 해봅시다. 자, 평균 속력은 왔다 갔다 할 때 평균 속력은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전체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그럼 내려갈 때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올라올 때 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니 80분의 D 플러스 100분의 D가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걸리는 전체 걸린 시간입니다. 분의 전체 거리. 내려갈 때 D만큼 갔고 올라올 때 D만큼 갔으니 이 D가 전체 걸린 거리겠지요. 됐죠?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다 D가 있으니까 D 하나씩은 다 약분 쳐버리고요. 분모 뭡니까? 80 곱하기 100분의 80 더하기 100이겠죠? 100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에요. 얘가 번분수니까 뒤집어지면서 80 플러스 100분의 2 곱하기 80 곱하기 100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얼마 나오더라? 93인가? 83인가? 뭐 대충 90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합평균이라고 불러. 단순하게 수학 100점, 영어 80점 받아서 평균은 90점. 이건 이제 단순히 말하는 산술 평균이고, 이런 평균을 조합 평균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수학 시간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고 있고 굉장히 쉬워. 과정은 뭐 어렵지 않잖아. 자, 평균 속력이 이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평균 속력 오늘 나옵니다, 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봤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자유낙하 운동을 여기서 우리가 따로 또 공부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 대해서만 복습하고 오늘 내용 좀 볼게요.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지구가 뭔가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럼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생깁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생깁니다. 등 가속도. 근데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데 이 가속도는 사실 이제 힘과 비슷한 용어거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될 거야. 지구가 계속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자, 가속도 일정이라는 뜻은 지구가 힘으로 당긴다. 잡아 당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긴데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 힘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지. 자, 이 승현이 이 새끼 우지 않지. 자, 비행기에서 선생님이랑 승현이가 뛰어내려. 선생님 몸무게가 그때 보니까 승현이 몸무게 2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선생님을 더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자, 승현이를 약한 힘으로 잡아당겨요. 자, 여기서 일정한 힘은 내가 떨어지는 동안, 선생님이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계속 일정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일정한 힘은 두 개의 힘이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야. 질량이 크면 더 큰 힘으로 잡아당겨. 질량이 작으면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도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문제에서 몇 번 우리가 틀리고 막 그랬어. 질량이 크면 큰 힘으로 잡아당겨. 그래서 큰 힘으로 잡아당겨서 더 빨리 떨어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는데도 둘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질량과는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져. 그게 아주 이게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포인트 문제고요. 그거는 관성력이 관련되어 있어. 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충실하게, 고등학교에서도 애들도 잘 몰라요, 그거. 자, 어쨌든 그것도 공부를 충실하게 하면 왜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빨리 안 떨어지느냐? 무거워서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관성력이 또 딱 그만큼 그걸 상쇄할 정도로 작용이 돼서 결국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우린 결론만 외우면 됩니다.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일정한 힘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한 힘이라고 해서 질량이 무거운 거 가벼운 게 같은 힘은 아니란 뜻이다. 질량이 큰 거는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는 게 맞습니다. 질량이 작은 건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결국은 동시에 떨어진다까지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겁니다. 아까 시험 영상에서 볼링공하고 깃털이 떨어지는데 볼링공은 지구가 더 센 힘으로 잡아당겨, 깃털은 더 약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런데도 진공 상태에서는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방금 본 거고요. 숙제가 104페이지부터였는데 104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104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뭐 지울까요? 밑에 이제 확인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위 실험을 좀 잠깐 봐야 되니까 실험을 볼 건데, 위에 빨간색, 초록색 차 두 개가 있어. 위에 가 실험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나 실험에서 보면 선생님이 그냥 차를 동그라미로 그냥 그릴게. 여기가 차, 슉슉, 차 이렇게. 초록색 차는 딱 봐도 그냥 빨간색 차에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없는. 자, 이렇게 공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차, 초록색 차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빨라요? 밑에 차가 더 빠른 거죠. 밑에 차가 더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찍히고, 여기서 찍히고, 얘는 느리니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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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찍히고, 얘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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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빨리빨리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확인 문제 1번 보자. 1번 밑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죠. 나가 빠르다고요. 그래서 나가 큰 겁니다. 2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는 찰칵, 찰칵, 만약에 1초마다 찍었다고 치면 사진을 2초 걸렸겠지? 하지만 나는 1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길다. 맞네요. 가가 길죠? 2초나 걸렸잖아. 찰칵, 찰칵 두 번이니까. 3번,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의 역수를 의미한다. 자, 시간 거리 그래프래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뭐야? 그래서 기울기가 뭐다? 그대로 속력이다. 속력이 역수가 아니라 그냥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역수가 아니라 속력이다. 4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속 운동이야, 이름 자체가. 등속. 속력이 일정해. 따라서 시간이 변하니 속력이 변하지가 않지요.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보면서 풀고요. 자, 오른쪽에 2번 문제 보자.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인데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를 잠깐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단위가 뭐야? 초고미터. 초고미터. 자, 2번. 속력 구하래요. 속력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미터 간 겁니까? 2미터 갔죠. 그래서 1초 동안에 2미터 갔으니 1초 동안에 2미터 갔음. 따라서 2m/s가 답이고, 이렇게 봐도 돼. 그럼 2초 동안에 어떻게 간 거야? 2초 동안. 0에서 2초 동안에, 0에서 4초 동안에 얼마큼 간 거야? 2초 동안에 4m 간 겁니다. 4초가 아니라 4m. 2초 동안에 4m. 그래서 2초 동안에 4m 갔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약분하면 2m/s죠. 그래서 답은 2m/s가 2번 이물체의 속력이고요. 3번. 10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3번. 자,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속력은 뭐죠? 시간분의 거리죠. 따라서 거리는 뭐야? 2개 곱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내가 속력 지금 구했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10초 동안에 구하라며. 10초 동안. 그래서 2 곱하기 10 계산하면 20m. 자, 그래서 얘는 20m를 갑니다. 10초 동안에는 20m를 가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105쪽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105쪽의 자유낙하 운동의 그 본문에 이 위쪽에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자, 이 그래프, 요거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림 그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요건 뭐냐면, 이제 물체를 떨어뜨리면서 하나하나씩 측정을 했대. 0초에서 0.1초, 0.1초 동안에 얘가 얼마큼 떨어져 이동했는지 봤더니 0.049m 이동했대. 0.049m. 실제로 이제 쟀다는 뜻이야. 그럴 때 이 병골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자,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다시, 아까 여기서 썼었지?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 그럼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니까 계산은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 0.에서 0.1초까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0.1초 동안에 자 떨어지면서 시간이 0.0초에서 0.01초, 0.02초, 0.03, 0.04, 0.09, 0.1까지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거리는 이동도 이동했지만 속력은 막 변했을 거야. 점점점 빨라졌을 거야. 근데 그 빨라지는 걸 생각하지 말고 평균으로 생각하래.
그러니까 평균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0초 때 시간은 0초 때 속력은 0일 테고 당연히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까 떨어지기 전이니까 0.1초 동안 속력이 굉장히 많이 붙었겠지. 점점점 빨라졌을 거야. 점점점 빨라졌으니까 속력이 막 변했지만 변한 거 생각하지 말고 평균 속력을 구하래.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 시간분의 전체가 얼마 걸렸지? 0.1초 걸렸지. 0.1초 걸렸는데 0.049, 0.049m 이동했네. 그래서 0.1분의 0.049로 계산하면 0.049가 되겠지. 그냥 0.49. 그래서 우리 책에 그냥 결론만 써 있는 거야. 0.49로 써 있지. 그 0.49라는 값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또 이동거리를 한번 책정을 해봤대. 이동거리가 0.147을 갔대. 0.147을 갔대. 그럼 이것도 보세요. 구간 평균 속력을 구하래. 0.1초에서 0.2초 동안에 0.1초 동안에 시간이 흘렀는데 0.1초 동안에 0.147m를 갔대. 그럼 0.147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약분하면 1.47 되겠지. 이렇게 1.47. 그래서 1.47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시간분의 거리로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걸린 거리로. 요게 전체 걸린 시간이야. 0.1초. 여기도 0.1초겠지. 이 0.245 0.245, 0.4, 0.2, 뭐 빼먹었다, 선생님이? 아, 23이네. 이렇게 되겠죠? 0.245, 0.343. 선생님은 이거 한 칸 뺐습니다. 없어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겠어? 0.1초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2.45. 0.1초 동안에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3.43 이렇게 변했겠죠. 그래서 구간 평균 속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것도 알겠단 말이야. 속력 변화를 볼 거야. 속력 변화를 보면 약간 칸이 이렇게 달랐을 거야. 요걸 보자는 겁니다. 속력 변화는 뭐냐면 0.49라는 속력에서 1.47이라는 속력으로 변했대.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속력 변화를 보는 거야. 그 얼마를 더했습니까? 0.98 변했네요. 1.47에서 0.49 빼면 되는 거야. 0.98. 그럼 이렇게 또 속력이 변했대. 얼마큼 변했나요? 0.98 변했대요. 이렇게 변했대요. 0.98 변했대요. 그래서 칸이 이렇게 쳐 있죠. 그래서 이 평균 속력과 이 평균 사이를 넘어가면서 속력이 이만큼 더해졌고 이만큼 더해졌고 이만큼 더해졌고 속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계속 일정한 만큼 더해지잖아.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만큼 더해집니다. 속력이 일정한 만큼 더해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더해진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볼게요. 1번. 골프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탁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골프공이 무겁지? 따라서 더 중력이 큽니다. 탁구공보다. 조심하세요. 동시에 떨어져. 하지만 중력은 더 커. 계속 얘기하는 거야. 2번. 골프공과 탁구공이 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 증가하는 게 일정해. 자, 그래서 틀렸죠. 3번. 이와 같은 실험을 진공 상태에서 하면 골프공이 탁구공보다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도달하겠죠. 4번.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무거운 애는, 질량이 큰 애는 더 중력이 큽니다. 질량이 큰 애는. 무게와 질량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어. 단위 자체가 달라. 자, 2번 문제 봅시다. 두 물체 중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큰 물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문제 보여요. 맨 위에 표는 질량, 이 그래프만 표만 봐서는 이 문제 2번 답 안 나와. 이 문제 맨 위를 읽어봐야 돼. 질량이 300g인 세공과 질량이 3g인 탁구공을 내가 떨어뜨린대.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고요. 따라서 중력이 크기가 큰 것을 알겠으니까 쇠공이 중력이 커. 질량이 크니까. 이거 쇠공과 탁구공 같다 쓰면 큰일 납니다. 떨어지는 속도, 가속도가 같은 거지. 질량,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쇠공이 더 큽니다. 3번. 10초 두 물체의 속력을 비교해서 서술하세요. 3번.
자, 10초 후에 속력을 좀 볼 건데요. 그 그래프 보세요. 쇠공이나 탁공이나 똑같죠? 속력이 똑같죠?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속력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간 1초, 2초, 3초, 4초 막 흘러갑니다. 자, 1초의 속력이 얼마야? 9.8. 2초는 얼마야? 19.6이지. 19.6이 어떻게 나온 것 같아? 9.8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지. 9.8 곱하기 2. 3번에 29.4라고 써있는데 속력이 29.4가 어떻게 나온 거야? 9.8 곱하기 3으로 나오겠지. 9.8 곱하기 3. 얘 4초 때 뭐겠어? 그럼 9.8 곱하기 4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디를 구하려면 10초 후에 구하래. 10초 후에. 10초는 9.8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되겠네. 그래서 9.8 곱하기 10이니까 98m/s로 속력은 98m/s로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평균 속력에 대한 개념 나와야 되고요. 이 노란색이 평균 속력이니까 개념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속력 공식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식은 좀 잘 외워놓읍시다. 자, 다음 106쪽, 107쪽 밑에 그래프 해석 문제 나옵니다. 다 풀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이든 수학이든 그래프나 그림 가지고 뭔가 하는 건 되게 다 중요한 문제야.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 해석 잘 하시고요. 그림 관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06쪽의 밑에 문제를 볼게요. 유제 1번. 자, 1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게 A고, 이게 B. 자, 유제 1번 그래프 간단하게 세 판을 그렸습니다. 자, 보기 좀 읽어볼게요.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기억번.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래프 보면 직선 그래프잖아. 직선 그래프 보면 항상 우리가 기울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기울기는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X가 시간이고 Y가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얘기해.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력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A는 딱 봐도 1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단위가 초냐? 초네요. 거리는 미터고요. 1초 동안에 A는 1초 동안에 60m 갔잖아. 시간분의 거리 60m/s짜리 얘기고요. B는 뭡니까? 1초 동안에 30m 갔지? 1분의 30. 그래서 30m/s가 B의 속력입니다. 기울기가 속력이 얘기하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지요. 그럼 기억번.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아니고요. 속력이 일정하죠. 어디를 봐도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60, 60, 60, 60, 30, 30, 30, 30, 30, 30.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속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속 운동. 2번. 2초 동안에 B의 평균 속력은 90m/s이다. 참고로 얘 속력이 안 변하잖아. 그럼 평균 속력, 전체 걸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30m/s, 30m/s, 어디를 봐도 30m/s. 여기부터 여기까지 30m/s. 여기부터 여기까지 30m/s. 그냥 무조건 30m/s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90m/s 틀렸어요. 30m/s입니다. 어디를 봐도. 디귿번. A의 속력은 B의 2배이다. 맞네요. 리는 뭐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진다.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야. 야, 재밌는 거는 계산을 안 해도요. 그냥 이 자체에서 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초가, 처음에 0초. 0초에서는 A와 B의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을까?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만나고 있잖아요. 안 떨어져 있어요. 자, 1초가 지났어. A는 60m 지점에 가 있고 B는 30m 지점에 가 있네. 그럼 둘 차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야? 30m 차이가 나지. A가 60m 서 있고 B가 30m 서 있으니까 그 30m가 이겁니다. 거리. 둘 사이의 거리.
자, 이제 2초가 지났어. 2초가 지나면 A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지? 여기 120이 서 있을 거야. 이렇게 120.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니까. 여기는 얼마 써 있지? 60이 돼 있지.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이게 바로 거리입니다. 두 그래프 사이에 차이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점 증가하죠. A가 빠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점점 벌어진다? 맞네요. 답은 디귿, 리을. 자, 유제 2번 봅시다. 이것도 시간거리 그래프네요. 오, 10, 15, 5, 10, 15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A 구간, 요게 B 구간, 요게 C 구간 이렇게 나타나 있나 봐. 12, 15, 12, 15 거리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A, B, C의 이동 거리가 조금씩 달라졌어. 쫙 달라졌어. 이 그래프랑 좀 다르죠? 따라서 이제 얘는 뭐냐면 A 구간, B 구간, C 구간의 각각과 속도가 좀 다르다는 뜻이야. 자, 시간 거리 그래프는 시간분의 거리, 뭘 계산할 수 있다?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한번 각각 표현해 볼게. 자, A 구간에서의 속도를 한번 보자. 기울기 A 구간이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보자는 거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5분의 12. 자, 얘는 속력이 5분의 12m/s입니다. A 구간에서는. 이거 시간이 초고요. 미터니까. m/s. 자, B 구간 볼게요. 속도를. 자, 5초가 지났어. 5초부터 10초까지 5초가 지났어. 시간분의 거리. 자, 시간이 지났는데 거리 증가했어? 증가하지 않았지. 그럼 속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속도가 없다고. 정지된 상태야. 0m/s. B 구간은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시간이 막 지나는데도. 자, C 구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시간분의 거리. 5초 동안에 12에서 15만큼, 3만큼 이동했네. 5분의 3. m/s가 C 구간의 속도입니다. 자, 다시 이제 봅시다. 기억번. A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2.4m. A 2.4냐? 맞네요. 5분의 10은 2.4잖아.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A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이동한다. 맞지? 세 구간 중에서 이게 속력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B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야, B 구간에는 등속 운동이 아니라 B 구간은 아예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서 이게 틀렸어요. 재밌는 건 이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맞는 복입니다. 속도가 0으로 속도가 같아요. 근데 그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속도가 없잖아. 등속 아니에요. 정지인 상태입니다. 디귿 틀렸고 리을번. C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1이 아니고요. 아까 얼마였지? 5분의 3이었지?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맞아요. 1번이에요. 자, 중요했던 문제고요. 유제 3번을 봅시다. 자, 이게 속력이야, 이제. 속력 m/s. A가, 이게 A고요. 얘가 B고요. 자, 먼저 해석을 좀 해봅시다. A란 놈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점 감소해서 결국은 0, 정지하는 겁니다. 자, B는 0에서 시작해서 속력이 0이었잖아. 속력이 0이었잖아. 0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점 속력이 20까지, 20m/s까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야. 서로 이런 운동을 서로 반대로 하고 있네. 기억번. A는 5초 동안에 100m 이동한다. 자, 기억번부터 니은 해석을 좀 해봅시다. 야, 이거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야, 파란색은 이제 기울기가 사실은 있어. 기울기가 잘 있는데, 기울기 말고요.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다시. 속력이 있고요.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 가로의 값과 세로의 값을 곱해야 이 안에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가로의 값이 시간이고요. 세로의 값이 속력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하면 넓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하면 뭐야? 거리야,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나는 결국 넓이를 계산할 때 할 텐데 그게 뭐다?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A가 5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냐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고 치면 이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계산하면 돼. 이 아래쪽의 넓이가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하고 속력하고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B가 5초 동안에 또 반면에 얼만큼 이동했냐 물어보면 또 이 그래프 밑에 넓이를 얘기하면 됩니다. 요 넓이가 또 B가 이동한 거리야. 같겠지. A는 점점 빠른 노면인데 20m/s였는데 점점점 5초 동안에 쓰면서 이동한 거리와 B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이동한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기억번. A는 5초 동안에 100m 이동한다. 자, 이동 거리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동 거리 5 곱하기 20 곱하기 삼각형이죠. 2분의 1 계산합니다. 50이죠? 50m 이동을 합니다. 틀렸네요, 기억번. 100m 이동한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 속력은. A는 막 속력이 변하잖아. 20, 19, 18, 17, 15, 0, 0, 2, 1, 0, 3, 2, 1, 0 떨어지잖아. 속도가 막 변한단 말이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전체 걸린 시간분의 거리야. 전체가 얼마 걸렸지? 자, 5만큼 걸렸지, 시간. 시간분의. 자, A의 속력 구하는 거야. 속력. 시간분의. 자, 전체 이동 거리가 50이라 그랬죠? 50. 이게 A가 평균 속력입니다. B 입장에서 봅시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5분의 거리. 근데 지금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파란색도 넓이는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또 50 나오겠지? 50.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잖아요. 따라서 평균 속력은 같습니다.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게 되겠죠. 디귿번. 리얼은 있지도 않네, 보니까. 디귿번.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A와 비슷하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떨어지는 건 점점점 빨라지니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B 그래프를 얘기하는 걸 거야. A와 비슷해서 틀렸습니다. B와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 하나 맞습니다. 답 2번. 자, 유자 4번 봅시다. 자,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이 문제들이. 물리 문제가 항상 이래. 재밌으면 되게 재밌고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되게 쉽습니다.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보세요. 2, 7, 9 시간이고요. 이것도 속력 그래프입니다. 이게 18. A, B, C 구간. 여기가 A 구간이고 B 구간이고 C 구간이고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자, 이것도 뭡니까? 자, 0에서 2초 동안은 속력이 막 증가해. 그 2초에서 7초 동안은 속력이 증가하지가 않아. 계속 18m/s로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속력이 또 줄어듭니다. 마지막 2초 동안에는 속력이 줄어들다가 속력이 0, 정지하면서 끝난다는 얘기지. 자,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번. A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기억번. A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이동거리가 아니네, 보니까. 뭐가 일정하게 증가해? 속력. 이 A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기억 틀렸어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동거리는 뭐 어떻게 증가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증가합니까?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면 아까 그래프 보였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차함수로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자, 니은. B에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3.6m/s이다. B가 있어. B. 야,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면 B야. B 구간이야. 근데 B는 속력이 변하지 않아. 따라서 이 전체 시간 전체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18, 18, 18, 18, 18, 에이씨, 18, 18, 18, 18, 18, 18, 18, 18, 18.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18m/s야. 평균 속력도. 그래서 이거는 3.6 아예 틀렸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디귿번. 9초 동안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야, 이제 0부터 9까지 총 이동 거리를 구하래. 자,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넓이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넓이 계산합시다. 자, 일단 요 사각형 넓이가 하나 있네요. 넓이. 그리고 여기가 넓이가 5죠? 길이가 5. 여기가 18이니까 5 곱하기 18. 5 1호는 5, 8에 40, 90m가 일단 이 넓이고요. 다음,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2, 18, 2, 18. 똑같은 삼각형이네. 따라서 요 삼각형 하나를 똑 떼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딱 직사각형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2 곱하기 18이면 얼마죠? 36이죠? 그래서 36m. 36과 90을 다 더한 게 얘가 이동 거리가 나오겠네요. 126인가요? 126m가 이동했네요. 126m 이동했습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하나 맞네요.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 몇 개 조금 더 쉬고 나서 조금 더 풀고 오늘 진도 조금 나가볼게요. 지금이 4시 10분에 봅시다. 거의 4시 다 했으니까 4시 10분에 다시 만나요.